좌절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최고 권력자 미실. 그녀는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죠. 미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궁에서 벌어진 아이 덕만.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이번엔 내가 꼴찌 아니지? 그치? 미실의 권력에 맞서 싸우게 하죠. 네 놈도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느냐.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00년 후에도 그럴 것이야. 임금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 선정을 베풀면 귀를 기울이면 모두 요구뿐이다. 어떠한 선정을 펼친다 해도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느니라. 사람들이 궁주님을 무서워하는 게 억울하고 싫으십니까? 억울하냐고. 이 미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나돈다더구나. 그 소문들도 다 내가 퍼뜨린 것이다.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것과 무서워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이 더 유리하겠느냐. 미실은 사다함이 전쟁에 나간 사이 세종과 결혼했지만 사다함은 끝까지 미실을 기다렸고 미실이 도착했을 때는 사다함이 선물과 매화꽃을 남긴 채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직도 그리 애틋하십니까? 이 나무 아래서 약조를 했었지요. 전쟁에서 돌아오면 혼인을 하자고요. 전 그 약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한쪽을 보았습니다. 이 궁에서요. 미실은 쌍둥이 한쪽이 살아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데요. 살아있다. 덕만입니다. 덕만이라 했느냐. 그리고 그 쌍둥이가 덕만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문노가 열애사에 있다 들었습니다. 대불린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었다지 뭡니까? 덕만. 북두의 7별이 8비 되던 날 태어난 아이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죽일 수 있다면 죽이셔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걸 믿으십니까? 병관이 미실은 서리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저 미실입니다. 책력을 손에 넣은 미실은 하늘의 뜻과 예언을 믿지 않았죠. 계집이었어? 너 죽으려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 손에 칼이 있었는데 줄을 안 끊었더라고. 저자 말이 맞느냐? 해서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냐고요. 유신은 화를 내고 가버리는 덕만을 따라가는데요. 방법이 있다. 신라만 떠나면 쫓기지 않아도 된다. 떠나자. 혹시나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한 적 없다. 유신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민망해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쌍둥이 자리가 물고기 자리를 범한다는 천문을 읽은 서리. 천준이 북락 사문을 범한다? 공주님, 죽이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하면 대업을 그르칠지도 모릅니다. 왜 이리도 황후에 집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 예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가보세요. 서리의 간곡한 조언은 오히려 미실의 심기를 거슬렸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공주님께서 변하셨습니다. 본디천이란 것이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하늘의 뜻이 날 떠났단 말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와 독약을 두고 떠나는 미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뜻에 따르겠습니까? 쌍둥이 한쪽을 잡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십시오. 공주께서는 절대 황후가 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무허라! 네 따위가 무엇이기에! 하늘의 시대가 갈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신복을 죽여놓고도 냉정하게 나가버리는 미실. 좋든 싫든 이 나라의 모든 체계에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등을 지고 어찌 헤쳐나가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경고를 하고 일어서는 미실을 붙잡는 덕만. 세주께서는 현명하십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당연히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데 왜 진흥제 이후의 신라는 발전을 안 한 겁니까? 충격과 분노를 미소로 감추는 미실. 하지만 미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한편 덕만과 달리 무기력한 미실. 헌데 왜 진흥제 이후의 신라는 발전을 안 한 겁니까?
덕만의 말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죠. 설원은 그런 미실이 안타까웠는데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분 따위로 누굴 부러워하는 건 저로 족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면 황실에서 250섬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황실의 조세를 감면하란 말씀입니까? 감세를 하면 황실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만공주 얼굴을 봤어야 합니다. 그 정도도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냐. 무슨 방법이 있겠어? 나라에서 감세해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백성들은 결국 노비가 되고 말 텐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 공주를 어찌해야 할지. 미실은 이번에야말로 승리를 확신하는데 공주가 직접 떠나다니요. 이번 밀란을 직접 수습하려는 덕만. 미실은 덕만이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안강성으로 향하는 덕만. 어찌 되었습니까? 촌장 일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란의 주동자를 직접 만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선택이 있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냐? 우리 촌민들을 살려주시고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조세로 낸 250섬의 곡식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황무지 각 3결과 입품철로 만든 농기구를 나누어 줄 것이다. 황무지를 농토로 만든다면 그 땅 또한 너희의 것이다. 자영농을 늘릴 정책을 실행하는 덕만. 백성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밀란의 주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신과 알천. 처벌은 하셔야 합니다. 예, 밀란과 폭동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오늘 널 살린다면 나의 뜻을 촌민들에게 알리고 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살려만 주신다면 공주님의 뜻을. 죄 처벌을 유예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공주께서 가해성도 순행을 하고 가시겠다네. 덕만은 신라를 발전시킬 희망을 보는 것 같았죠. 안강성 일이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공주 만세를 외친답니다. 반란을 한 자들을 처형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 기강을 뭘로 아는 것인지. 며칠 후 득이양양하게 돌아온 덕만. 다녀왔습니다. 공주님,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뭐라? 안강성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니. 공주님께서 나눠주신 곡식과 농기구만 챙겨 모두 도주하였답니다. 모두 잡아들일 것이다. 유신답지 않게 크게 분노하고 공주께서 백성을 너무 믿으셨나 봅니다. 공주님의 아리양이 결국 이를 그르쳤습니다. 덕만은 실망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풍월주가 화랑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안강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출발하겠습니다. 미실의 비웃음에 속이 쓰린 덕만. 진실과 희망과 소통으로 백성을 다스린다고요. 미실은 덕만의 정치가 틀렸다고 비웃고 처벌은 폭풍처럼 가혹하고 단호하게, 보상은 조금씩 천천히. 그것이 지배의 기본입니다. 제 말을 믿질 못했겠지요. 세주께서 통치하시는 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흥대제 이후로 신라가 발전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세주님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덕만은 미실의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찌 나라를 위한 꿈을, 백성을 위한 꿈을 꾸겠습니까? 없는 짧은 대화로 치명상을 입은 미실과 자입니다. 미실을 통해 정치가로 한층 더 성장한 덕만. 그 말씀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폭풍 같은 처벌과 조금씩 던지는 보상, 전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절대로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두 사람의 승패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죠. 미실은 자신이 초라하고 작아 보여 괴로웠습니다. 어찌하여 도망을 간 것이냐? 황무지가 개간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공주님께서도 저희를 상대로 이자 놀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덕만은 무지한 백성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 귀족들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땅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덕만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희망은 버거워하고요.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안 주셔도 되니 제발 목숨만 정말 미실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 시간 미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세주님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덕만의 말이 맞는 것일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땅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의지와 오기가 생긴 덕만은 결단을 내리고 내 놈은 나와의 신의를 버렸고 너의 촌민들의 미래를 버렸다. 처벌은 폭풍처럼 가혹하고 단호하게, 보상은 조금씩 천천히. 희망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다. 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살려봐. 덕만에게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 모두가 덕만의 선택을 지켜보는데 직접 촌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피 묻은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덕만. 검을 떨어뜨리고 돌아서고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희망은 버거워하고요. 자신의 백성을 죽인 충격과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덕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미실. 덕만의 마음이 힘들겠군요. 공주 덕만은 혼이 나지 않고 스스로 신국의 후계를 이을 부군이 되려 합니다. 덕만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는데요. 허니 이 문제를 화백회의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 누구보다 미실의 충격이 상당했죠. 멍한 표정으로 서라벌을 바라보고 있는 미실. 세조, 괜찮으십니까? 미안합니다. 혼자 있겠습니다. 조금만요. 홀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덕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왕이었단 말인가? 오래전 덕만의 말을 떠올리는 미실. 세준님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난 주인이 아니기 꿈조차 꿔보지 못했단 말인가? 한평생 황후가 되고자 했던 스스로와 황후의 꿈이 초라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춘추공께서 어인일이십니까? 최초의 성골 여왕이 되겠다는 덕만은 정치적인 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았습니다. 미실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데 춘추궁이 뭐라 합니까? 세종공을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밤 많은 것이 결정되고 바뀔 것입니다. 내일 화백회의를 위해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화백회의. 700년에 가까운 신국의 역사 속에 여인이 부군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허면 진골인 부군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덕만 공주님은 비록 여인이나 성골이자 국조의 예언의 계양자가 아니옵니까? 선고를 내세운 덕만이 우위를 점령하는 순간 화백회의에 들어온 미실. 중요한 일이 있어 화백회의에 늦었사옵니다. 바로 김춘추. 모두 미실과 함께 등장한 춘추 때문에 경악했는데요. 신국의 계양자이신 천명공주의 적자 김춘추 문안드리옵니다. 폐하. 전 어떤 마음으로 서라벌에 왔을까요? 신라를 가지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동안 덕만에게 가시를 세웠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전사하신 용수공과 천명공주님의 적자로서 조부이신 진지제가 족강이 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틀림없는 성골의 혈통이옵니다. 또한 하나 진골이옵니다. 골품제를 명분으로 춘추를 견제하는데 허나 춘추공은 골품제는 천한 제도이옵니다. 골품제 자체를 흔드는 춘추의 발언. 골품제 같은 천박하고 야만적인 제도는 중국, 서역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신라인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골품제에 대한 비난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정치판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골품이라는 거대한 벽, 그것을 그리 쉽게 스스로 신국의 후계를 이을 부군이 되려 합니다. 여인이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왕으로의 길, 한 시대가 가는 것인가? 미실은 자신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예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한 걸까? 난 춘추는 다 계획이 있었죠.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미실보다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를 도우시겠습니까? 덕만이 아닌 자신의 사람이 되라고 했죠. 화백회의가 끝난 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미실. 골품제는 천한 제도이옵니다. 이 미실은 넘을 생각도 못 해봤던 신분의 벽을 부수려는 춘추와 스스로 신국의 후계를 이을 부군이 되려 합니다. 이 미실이 여인이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왕으로의 길. 자신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오랜 잠에서 깨어난 미실. 시각이 얼마나 되었느냐? 묘시가 되옵니다. 헌데 비담랑이 계속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드리거라. 예. 기력을 차린 미실은 비담을 만나주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주무시고만 계실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냥 졸려서. 황당해하는 비담에게 더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나랑 어디 놀러 가지 않겠느냐? 뭐라고? 춘추가? 폭탄 선언을 하는 춘추. 어젯밤 고량낭자와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함께하였사옵니다. 고량낭자를 드릴 전각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랑곳하지 않고 신혼집 차려달라는 춘추. 이 총체적 난국을 본 덕만은 모든 의문에 퍼즐들이 맞춰주는 것 같았죠. 새로운 세력 춘추, 설원공, 용춘공의 연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미실을 이용하는 거라면 춘추는 어리지 않아. 춘추는 이미 무대에 섰어. 미실이 제게 당한 겁니다. 패기 넘치게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춘추. 미실을 쉽게 생각하는 춘추가 걱정된 덕만. 정말 모든 경우를 가늠했다 생각하느냐? 물론입니다. 허나 실패한다면 그때 내가 손을 내밀 테니 그 손을 잡아다오. 실패한다면요. 세조는 어디 계신 건가? 일은 이미 터졌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제발 좀 진정들 하세요. 이 상황을 중재해줄 미실은 청유를 떠나고 없었죠. 미실이 없어 불안한 또 한 사람 덕만이었는데요. 저는 미실을 믿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적이었으니까요. 헌데 지금은 미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도 그렇고 미실답지가 않아요. 미실에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덕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부터였던가 황후라는 초라한 꿈을 꾸게 된 게. 초라한 꿈. 미실은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황후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시대를 거스르고 이제 미실의 시대입니다. 아들을 버리고 미안하구나 아가야. 이제 더 이상 네가 필요 없다. 아들을 버렸다는 말에 표정이 굳는 비담. 버렸다 가차 없이 황후가 되려고. 당시엔 그게 꿈이었다면서요. 꿈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든 걸 버리게 하지요. 비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은 미실은 말을 돌리며 근데 넌 왜 덕만을 따르느냐? 제가 오리입니다. 아래서 깨어나 자기를 처음 봐준 죄를 무조건 따른다면서요. 연모하는구나. 그렇게 됩니까? 공주는 나를 얻어 대업을 이루시고 나는 공주를 얻어 천년의 이름을 얻고 이 정도면 꿈치곤 원대하지 않습니까? 꿈을 얘기하는 비담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미실. 이제 세주의 초라한 꿈 따위 접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저니까요. 꿈 때문에 버린 아들이니까 라는 의미를 담은 대답이었는데요. 비담을 바라보던 미실은 결심을 굳히고 안 되겠다. 어째서요? 나니까. 스스로 초라한 꿈이라 인정하시질 않았습니까? 인정한다. 나 이 미실은 인정을 하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시작을 했어. 그게 나 미실이다. 이때 갑자기 덕만이 나타나고 어찌 오셨습니까? 비담과 덕만, 유신 세 사람은 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미실은 이들의 삼각관계를 보며 재미있어 했는데요. 세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세주처럼 생각하고 세주처럼 행동하려 노력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아셨겠습니다. 그게 절 불안하게 합니다. 제 불안이 거짓으로 보입니까? 한편 미실의 측근 설원도 불안해하고 있었죠. 세주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미실의 마음을 바로 확인하기 두려워 스무고개를 하는 덕만. 스스로가 작아 보이십니까? 예, 하여 결심이 서셨습니까? 예. 제가 지고 공주가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냥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시대입니다. 시대의 이름을 갖는 일에 저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가지셨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까지 청유를 받지요. 초심이 필요해서요. 덕만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는 미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부딪혀 상대하겠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 길로 곧장 춘추를 만나러 간 덕만. 춘추와 할 얘기가 있다. 너의 계획은 실패했어. 실패. 한 가지를 간과했거든. 미실. 미실이 부군 경쟁에 나올 것 같다고 하자 놀라는 춘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으로서 왕이 되겠다고 한 나. 골품제는 천박하다며 다그친 너 춘추. 우리 둘이 미실을 깨운 거야. 춘추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데요. 이제 내 손을 잡아라. 저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두 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맞서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미실을 만만히 봤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춘추. 어머니인 천명의 사당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덕만과 마주치고 춘추야, 왜 그냥 가? 도와줘. 춘추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미는 덕만. 나에게 서라벌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며 물은 적 있지. 미실뿐만 아니라 폐하와 이 말도 안 되는 신라 모조리 복수해주마.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었어. 너도 그런 마음으로 왔지. 춘추는 자신의 심정을 꿰뚫어보는 말에 흔들렸는데요. 근데 춘추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 같이 시작하자. 덕만은 춘추가 함께 미실과 맞서길 진심으로 바랐죠. 사정변이라고 이 새끼야. 미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반란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라더니. 어르신, 상주지에 있는 병력이 지금 서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풀어 이 새끼야. 빨리 풀어. 계획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실 미실이 정변이라는 무리수를 쓴 이유가 있었는데 미실은 불쌍하게도 판을 깨지 않고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폐하의 적자이고 제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성골인 덕만이 있는 한 대인은 덕만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시간은 나의 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란 겁니다. 덕만이 새를 모으기 전 죽이셔야 합니다. 미실의 정변이 성공하기 위해선 덕만을 죽여야만 했죠. 미실은 거짓 자작극으로 명분을 만들어 나를 대역죄인으로 만든 뒤 궁을 장악했어. 그것의 전제 조건은 공주님을 잡고 반드시 속죄한 속결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자는 말씀입니다. 미실은 진평을 협박해 옥새를 찍고 있었는데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그 자리요. 이제 와서 진작에 네가 왕이 되었다면 난 덕만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너 또한 네 아들을 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진평은 황후가 되고자 한 미실에게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 넌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 남의 꿈을 빼앗겠다는 것이 허나 어찌하겠습니까? 그 꿈이 가장 탐이 나는 것을요. 따라서 위국부를 통해 신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미실. 위국부령은 옥체미령하신 폐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세주 미실이 맡으라는 폐하의 하교가 있으셨습니다. 미실이 황위에 오를 것입니다. 미실이 꾸민 짓이야. 대신들은 미실의 정변임을 알아차렸죠. 덕만 공주님은 폐하의 유일한 혈손이시며 성골이십니다. 그 말에 미실은 눈짓을 보내고 왕인의 부친을 죽이는 보종. 놀란 귀족들이 말을 잃은 사이 옥저에 앉는 미실. 귀족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성을 부르짖었는데요. 폐하의 유일한 혈수 고귀한 성공, 그것이 신국을 지켜왔느냐? 아니, 이 미실이다. 이 미실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신국을 지켜왔느니라. 아무 반발도 못하는 귀족들. 세주 미실 위국령을 선포한다. 다음 날 사신들을 서라벌로 영접하는 미생과 하종. 그런데 하늘에 연이 떠 있고 폐하를 구하라? 그 난리통을 당나라 사신들도 모두 보고 말았죠. 대양자 덕만. 폐하께없어 연금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폐하를 구하라. 이는 화랑에게 내리는 명이 아닙니까? 공주는 화랑의 주인일세. 그 화랑의 주인이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아직 정변인지 아닌지 모르지. 덕만과 춘추가 뿌린 글을 보고 동의하는 화랑들. 미실 세주의 은덕을 잊었는가? 우리가 그간 세주를 따랐던 것은 대의에 어긋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미실을 따르던 화랑들조차 동요하고 있었죠. 덕만이 뿌린 글을 보니 짜증스러운 미실. 사신들도 이걸 보았습니까? 공주가 정변을 일으켜 위국령이 내려져 있다는 걸 이미 설명했으나 코앞에서 이런 게 떨어지니 신경이 날카로워진 채 사신을 맞으러 가는데 웬만하면 다 들어줍시다. 미생은 사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황금 3.7톤을 내놓으라는 당나라 사신. 그냥 줍시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단언컨대 불가하옵니다. 누님, 미실이 거절하자 덕만의 통문을 보여주며 협박했는데요. 따고들 이리 악마. 정사와 단둘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통역권과 미생을 물리고 독대를 정하는 미실. 이를 어쩐다. 누님 눈빛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찬탈이 아닙니까? 귀국의 황제께서도 명백한 찬탈입니다. 미실이 당의 건국 황제 이세민에 빗대어 도발하고 니놈은 감히 나와 천하를 대의를 논할 자격이 없어. 진정 당나. 그러자 선전포고를 하는 사신. 선전포고를 받은 나라가 그에 응하는 외교적 관례를 아시지요. 정사의 목을 베어 부사에게 귀국으로 들려보내면 되겠습니까? 미실의 협박을 받은 사신은 호탕하게 웃으며 내 폐하께 진언 드리겠소. 과연 듣던 대로 대단한 여걸이 있다. 그렇게 미실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죠. 누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에? 뭐가 그리 기쁘십니까? 덕만의 행방은 아직입니까? 그런데 그때 모두가 보는 앞에 덕만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들 놀라기만 하십니까? 어서 추포를 하셔야지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실을 도발하는 덕만. 대신 공개적인 추국을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라도 나의 지시에 의해 상대들을 시해했다는 말이 나온다면 미련 없이 폐하의 명에 따를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 중 자백이 나온다면 정변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딜을 했죠. 일이 된 이상 덕만 공주를 죽여야 합니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 춘추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덕만이 무엇을 믿고 궁에 들어왔는지 간파한 미실. 우리가 덕만을 죽이는 순간 모든 새가 춘추에게로 쏠릴 것입니다. 덕만이 살아서 궁에 나타난 순간 덕만의 생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갖게 돼버렸어요. 덕만의 등장으로 미실은 큰 부담을 지게 되었죠. 공주를 살려도 세주께서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여도 세주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실이 덕만의 계책을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유신. 미실보다 약하지만 공주님과 춘추가 둘로 나눌 수 있다. 공주께서는 그 이점으로 미실과 승부를 거신 것. 분노한 비담은 유신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공주님을 장기판의 말로 삼는단 말이냐? 그러나 그것은 덕만의 뜻이었죠. 우리 모두 역사 앞에서 장기판의 말일 뿐입니다. 합니다. 공주님이 남기신 일. 넌 어떻게 할 거야? 뭐 방법 있어? 하는 거지. 님, 그렇게 모두 덕만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지금부터
덕만 공주의 공개 추국을 시작하겠. 숨가쁜 바깥 상황을 모르고 공개 추국을 시작하려는데 추국이라면서 귀족들과 대등들은 어찌 이리 오지 않은 것이오? 귀족들의 빈자리를 보고 불안해하는 마약. 그때 보종과 설원도 문제를 감지했는데요. 명단에 있는 자들이 총 200인데 이제까지 온 자들은 고작 40~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족들은 세대! 이때 급히 미실에게 달려오는 보종. 귀족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 사람이 고작 40~50명뿐입니다. 설마 하는 눈빛으로 덕만을 바라보는 미실. 주진공은 상주장 당주 추진 춘추공을 따를 것이옵니다. 그때 주진공을 비롯한 귀족들이 춘추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서라벌로 진군한다. 갑자기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덕만의 계책에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어찌합니까? 국문을 잠그고 병사들을 전원 배치하세요. 덕만은 미실의 표정을 보고 성공을 짐작했습니다. 인강전이 습격을 당하고 있답니다. 뭐라? 이에 병사들로 무력 진압하려는 미실 측. 저게 뭐야? 하늘에서 또다시 통문이 뿌려지는데 폐하를 구했다? 폐하를 이제 됐습니다. 진평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밖에선 춘추가 주진공의 군대를 이끌고 서라벌로 오고 있었죠. 분노한 미실이 덕만에게 활을 겨누는데 세주! 쏴. 당신이 졌어. 그래, 덕만. 네가 이겼다. 미실이 쏜 화살이 덕만의 가슴에 꽂히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멀쩡히 다시 일어나는 덕만. 품 안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는데 진흥제의 소업도가 또 한 번 덕만을 살려주었죠. 그 시각 유신은 화랑들을 이끌고 인강전을 습격하고 진평왕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예, 폐하.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유신이 문노공과 함께 인강전을 접수한 듯합니다. 덕만을 노려보던 미실은 결국 화살을 버리고 추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날 궁지로 몰고 손을 내미겠다. 진정 두렵지 않다면 만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실과 화평하고 연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덕만이 회담을 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신국에 대업이 있습니다. 대업을 위한 합종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인재들입니다. 설마 미실을 그 인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서라벌에 미실만한 인재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미실과 대업을 함께하고 싶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회담이 마련되고 덕만과 미실이 다시 만났는데요. 제가 구하는 인재는 미실입니다. 덕만의 말에 멈칫하는 미실. 신국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주인이 될 후계를 키우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다함을 연모했던 마음으로 신국을 연모했다. 세주, 너는 연모를 나눌 수 있더니. 미실에게 달려가는 비담. 비담은 미실이 항복하고 살아나길 바랐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미실은 비담을 쓰다듬으려다 말없이 돌아섰는데요. 여길찬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회군하여 속함성을 경계해 방어하라. 여길 찾아올 때까지만 막으면 우리가 승리인데 그걸.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그만 할래요. 자신의 승리보다 신라를 지키는 걸 선택한 미실. 그리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나 아주 잠깐 미실에게서 왕을 봤어. 진정한 왕. 조용히 어디론가 향하는 미실. 옥자와 같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회환에 잠겨 있었죠. 어찌하여 여길찬을 회군시키신 것입니까? 내 손으로 국경과 전선을 흐트린다면 이 미실은 덕만에게 모든 걸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하려 합니다. 정변을 끝내겠다는 미실. 서론공개는 미안합니다. 뭐라? 회군? 아마도 이 백제 군사를 막기 위한 듯하네. 미실은 아마도 회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예감이 드는 덕만. 비담 역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요. 병원에 보이는 미실 앞에는 독약병이 뒹굴고 있었는데요. 이럴 거였어? 이럴 거였으면 왜? 일각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더구나.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드리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버려서 미안했다 사과라도 하시려고. 미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비담. 미실은 덕만을 사랑하는 비담을 걱정하는데 덕만 공주는 사람이자 친구 그 자체입니다. 여리고 여린 사람의 마음으로 너무도 푸르고 슬슬 끝이 다가오는 미실. 덕만은 아직인 것이다. 덕만이 도착했을 땐 미실은 숨을 거둔 뒤였는데요. 세주,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꼭 여운 같아 보였습니다. 미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미실의 시대 안녕히.
죄가 다 취했어. 살짝 끓여.